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요즘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아침에 오픈은 해야 하고요. 접수하고도 한참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소아과 전문의 지원은 바닥이고요.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의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소리도 많아집니다. 그럼 의대 정원만 늘리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에구, 일부의 기대와는 달리 천만의 말씀입니다.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고요? 아닙니다. 현재도 소아과 의사들은 넘치고 넘칩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아이 열 난다고 우리나라처럼 소아과 전문의를 바로 볼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일 진료에 진료비도 얼마 들지 않고 언제라도 소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소아과 인프라를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 앞으로는 적어도 동네 소아과에서는 이게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소아과 의사가 부족해지는 걸까요? 지금 소아과 전문의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저수가 때문에 소아과 전문의들이 소아과 진료만 해서는 먹고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소아과 진료 대신 다른 과 진료를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나마 소아과 진료를 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경제적 이유와 법적인 이유와 일부 보호자들의 등살에 소아과 진료 자체를 그만두고 다른 과 진료하기 위해서 소아과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소아과 전문의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데 낮은 진료 수가 때문에 동네 소아과에서 소아과 전문의가 소아과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이 이유이지 우리나라의 소아과 전문의가 부족한 것이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해결될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대학병원에서 소아과 전공의 미달 사태가 발생해서 쇼크입니다. 그럼 소아과 전공의가 부족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소아과 전공의는 소아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몇 년간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전공의 과정 동안 월급도 적게 받고 잠도 못 자고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난 후 소아과 전문의가 되어도 아무런 비전이 없는데 그걸 뻔히 아는데 소아과 전공의가 지원한다?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지금 소아과 전문의조차도 소아과 진료하지 않는 의사가 많은데 이제 소아과 전문의가 될 준비 과정인 소아과 전공의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이게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해결될까요? 그럼 소아과 전공의가 적으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선 전공의는 전문의보다 월급이 훨씬 적고 근무 시간도 깁니다. 그래서 소아과 전공의가 부족하면 큰 병원에서 싼 인력으로 일할 의사가 부족해진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공의가 부족하면 대학 교수들이 전공의 할 일을 대신하고 당직도 대신 서는 사태가 생기고 응급실도 제대로 보기 힘든 사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전공의가 부족하면 병원 운영을 할 수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병원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부족한 소아과 전공의는 소아과 전문의를 고용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소아과 전문의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서는 소아과 진료비가 너무 싸기 때문에 소아과 전문의를 고용해서 병원의 수지 타산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일까요? 아니죠, 그건. 소아과 의사의 진료비가 엄청 싼 현실에서는 의대 정원을 2배, 3배 늘려도 소아과 전공의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계속 줄 것이고요. 앞으로도 진찰만 해서 먹고 사는 동네 소아과는 점점 더 많이 줄게 될 겁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입학생도 장래 때문에 그만두고 의대로 다시 입학하는 판인데 그렇게 자신의 미래 때문에 의대를 선택한 의과대학생이 졸업 후 의사가 되어서 장래 희망도 없는 소아과를 지망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 그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어도 지금 같은 상태라면 소아과 전공이 늘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겁니다. 소아과는 질병과 접종과 육아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질병 외에는 보험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육아 상담을 제대로 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아과 의사가 왜 육아 상담을 하냐고 묻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 한 명 키우기도 어려운 육아법으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 키우는 소프트웨어인 육아를 소아과에서 제대로 진료받기 힘드니까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방송에 나오는 육아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으로 아이를 키우니까 아이 키우기 정말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아과에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육아 상담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소아과 진료실에서 육아 상담을 해도 기본 진찰료밖에 받을 수 없는 현실에서는 수많은 육아 상담을 무료 봉사해 줘야 하는 소아과 진료 현실에 이제는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의대를 아무리 정설해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일 겁니다. 드디어 심각성을 깨달은 국가가 소아과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정말 지원이 조금입니다. 진찰료는 눈곱만큼 올리고 역시 육아 상담은 공짜로 봉사하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동네 소아과 의사들도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동네 소아과 전문의들의 탈소아과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요. 2차 의료기관이나 마찬가지인 아동병원을 차리든지 다른 과목의 진료를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동네 소아과는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거고요. 아무리 의대정을 늘려도 소아과 의사의 진찰료를 올리지 않는 한 후배들에게 소아과를 하라고 권유하기는 힘들 겁니다. 이게 의대 정원 늘려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이상한 겁니다. 이제는 동네 소아과 의사들이 물러나야 할 때인가 봅니다. 안타깝지만 할 수 없는 거죠.